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의 재벌이죠. 로만 아브라모비치하고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일부가 최근에 이 키우에서 회담을 한 다음에 독극물로 보이는 물질에 의한 중독 의심 증세를 겪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 28일 아브라모비치와 최소 2명의 우크라이나 협상단 고위 멤버에게서 충혈, 고통을 수반한 눈물, 지속, 그리고 얼굴과 손, 피부 벗겨짐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중독 증상을 겪은 우크라이나 협상단 멤버 중 한 명은 크롬반도의 타타르인 국회의원인 루스템 우메로프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이 아브라모비치는 당시 몇 시간 동안 실명까지 했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의 탐사 전문 매체인 벨링캣이 이들 3명 모두 중독 의심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물과 초콜릿만을 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모비치는 회의를 끝내고 키우의 한 아파트로 이동한 뒤에 중독 증세를 보였지만 다음날 르비우를 거쳐서 폴란드와 이스탄불까지 이동하면서 회담을 소화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현재는 증세가 완화됐다 그러면서 당시 이 아브라모비치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보다 만났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증세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협상단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그래서 소식통들은 이 모스크바의 강경파들이 평화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방의 전문가들은 생화학무기 또는 일종의 전자기 방사선 공격에 의해서 초래된 증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러시아 야권 정치인 이 알렉사이 나발리에 대한 2020년 신경작용제 중독 사건을 조사했던 유럽의 온라인 탐사 보도 매체가 있죠. 벨링캣의 크리스토 크로체프가 이번 아브라모비치 등의 중독 증상도 조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체프는 이들의 증상을 찍은 사진을 살펴보긴 했지만 협상단 일정이 너무 바빠서 샘플을 채취하지 못했고 일단 이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으로 봤을 때 포르피린과 유기인산염 또는 이환계 물질의 변이형인 듯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한 포렌식 팀도 조사에 나섰지만 독극물을 발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살해 목적이 아니고 경고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모비치의 중독설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의 한 익명의 관리의 말을 빌어서 중독이 아니라 환경적 이유 때문이라는 첩보가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도 추측과 다양한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뉴스와 선정적인 내용에 목말라 있다 그러면서도 난 러시아와 협상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조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겉면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요원을 남겼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은 의심되는 중독에 대해서 논평해달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러시아 재벌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협상팀의 중독설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가 나온 건 없다는 겁니다. 이상 증상은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분명히 이번 사건의 배후일 것이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러시아가 전과가 있어서 그런 거죠. 러시아 정부는 푸틴의 정적들이라든지 반푸틴 인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사용한 적이 있었죠. 유명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04년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에 맞섰던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후보였죠. 빅토르 유센코도 다이옥신 중독으로 얼굴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센코의 지지자들은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FSB를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2006년에는 영국으로 망명해서까지 반푸틴 운동을 펼친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전직 러시아 정보 요원이 영국의 런던 호텔에서 독살당했습니다. 이 물질이 섞인 차를 마신 그는 3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이 숨지기 직전에 머리털이 몽땅 빠진 채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앙상한 그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국 당국은 10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살해 배우로 FSB를 지목했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도 전 러시아군 정보총국 대령 출신인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 스크리팔이 영국의 솔즈베리의 한 쇼핑센터 벤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들은 알 수 없는 물질에 노출된 다음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스크리팔은 2006년 영국 해외 담당 정보기관인 비밀정보 그러니까 MI6에 러시아 정보기관 인물들의 신분을 넘긴 뒤에 반역죄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2010년 미국과 러시아의 첫 대규모 스파이 막교한테 풀려나가지고 영국으로 넘어왔었죠. BBC에 따르면 스크리팔의 아내와 아들, 그의 형도 모두 2년 새에 숨졌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이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푸틴의 정적 나발리에 대한 독극물 공격 역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그는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에 기내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옴스크에 비상 착륙을 했고 즉각 옴스크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사흘 후에 독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었죠. 그리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그는 재활 치료를 받은 후에 2021년 1월 17일 러시아로 되돌아가서 러시아 당국에 의해 즉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이 연구소들은 이 나발리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의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고 러시아 수사당국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아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재벌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협상팀의 중독설에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토 고로체프의 단정처럼 단순한 경고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확대를 더 이상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재벌이죠. 이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겁니다. 첼시를 EPL 명문 클럽으로 키운 이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 러시아 재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 정부로부터 영국 내의 자산을 동결당했고 첼시 역시 혹독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결국 아브라모비치는 첼시를 매각하겠다고 공개선언을 했지만 이 첼시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 러시아 규탄이 일어났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아브라모비치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모비치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축구구단인 첼시의 소유자이면서 포르투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아브라모비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휴전 협상 초기부터 긴밀히 관여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문제와 또 포위된 도시인 마리우폴의 시민의 안전 대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아브라모비치는 지난 2월 말 벨라루스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키이우와 모스크바 사이의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을 때 이 크렘린궁과의 백 채널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또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을 정도로 휴전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독극물로 추정되는 중독 사건이 있었음에도 휴전 협상에 계속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 아브라모비치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어서 더 애착을 갖고 이번 일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브라모비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전쟁 침공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모비치는 화학무기 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을 겪었으며 눈과 피부에 염증이 생겼고 화학무기의 감염 증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모비치에게 제재를 부과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아브라모비치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의 EPL의 이 구단이죠. 첼시의 구단주로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 제재 대상으로 온 것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제재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젤렌스키 역시 아브라모비치를 신뢰하고 있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자, 아브라모비치는 현재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스탄불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전쟁 당사국 간의 중재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